자, 운동. 수는 그 개미예요. 그 X축에서만 운동한다거나 Y축에서만 운동한다거나 그게 수투에서의 운동이고 미적분에서의 운동은 평면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등장해 있고 그러면 역학, 뭐 물리학 쪽에서 보면 미적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겠지. 공 던지면 뭐 개미 새끼처럼 앞으로만 가냐? 아니잖아. 뭐 포물선 운동 같은 걸 하면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운동을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운동의 시작은 이제 미분에서 처음에 나와요. 뭐 속도, 뭐 가속도, 속력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진아, 속도가 뭐냐? 빠르게. 민호야, 속도가 뭐냐? 모르겠어요. 준영이 속도가 뭐냐? 시간과 양 시간분의 변이. 오, 훌륭한데요. 거기부터 출발합시다. 자, 속도. 일단 평면상에서 하지 않고 수직선에서 먼저 할게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 수투거든요. 그러니까 X축 내지는 뭐 Y축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속도란 속도가 영어로? 어우, 영어 잘하는데요. 속력은 좋았는데 스피드. 그래서 속도는 벡터다, 속력은 스칼라다 이렇게 해도 돼요.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물리야. 이게 벡터거든요. 스칼라는 그냥 그 벡터의 크기를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벨로시티, 뭐좀 스피드 구분이 좀 돼 있어요. 아무튼 속도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준영이가 얘기를 잘해줬죠. 시간분의 변이 그렇게 얘기해줬죠. 변이가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럼 변화량분의 변화량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했네요. 근데 매 순간순간에서의 속도를 보고자 한다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지 않겠니? 시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줄이면 되는 거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뭐 쓰게 되겠지. 근데 델타 t는 이게 음수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초 동안 갔어요. 되게 병신 같잖아. 델타 t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너는 양수거든. 속도의 부호가 있겠죠. 위치의 변화량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겠네. 양이든 음이든 이렇게 헬로 결정이 될 거예요. 결국 이 속도라는 것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부호를 가지고 있고. 그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전진하는지 후진하는지 혹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X축, Y축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 봐요. 전진 해보자. 전진. 자, 여기 T초, T초에서의 위치, 걔를 XT라고 할게요. 델타 T만큼 흘러가요. 델타 T만큼 흘러가면 전진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x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쓰면 t초 후에 위치가 되겠지. 델타 t만큼 흘러갔을 때 위치. 그렇게 될 거예요. 전진하고 있네. 그러니까 속도를 써보면 위치의 변화량을 써야 되겠다. x의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의 t 이렇게 쓰면 위치의 변화량이죠. 전진했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가 좌표라고 보면 되거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뭐 1이었으면 2잖아요. 그죠? 2가 되는 거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진했기 때문에. 전진이죠. 그 델타 t로 나눴네. 이렇게. 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했구나. 그 매 순간순간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지. 델타 t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고정점이 보이거든. t 더하기 델타 t에다가 빼기 t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를 한 고정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x 프라임 t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정의하기 시작해요. 즉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다. 전진의 경우에는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니까 속도의 부호가 있겠네. 양수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전진할 땐 그래도 양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후진이요. 한번 후진. 전진은 그 위로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y좌표가 커지는 거. 전진 이렇게 보면 되는데 x로만 할게요. 뭐 y까지 뭡니까? 귀찮게. 후진이요. t총의 위치가 xt가 있어요. 후진이라는 얘기는 이게 뒤로 가겠다는 거거든. 원래 내가 한 3 정도의 좌표가 있었었는데 후진하는 거 뒤로 가서 1로 나는 갈게. 이런 뜻이잖아요. 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t총의 위치가 여기다가 뒤로 막 백해요. 여기로 가요. 일로 가서 x에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네. t축가 흘러갔을 때 위치가 후진이니까 뒤로 가겠네. 여기가 뭐 1이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정도 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네. 속도를 계산해 보자. 속도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x의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의 t 이렇게 쓰면 위치의 변화량이죠. 얘를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눴죠. 순간순간에서의 속도를 보기 위해서 델타 t를 0으로 보냈죠. 그렇게 되겠군. 후진이라면 여기 위치의 변화량이 뭐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이제 가는 뭐 거꾸로 빼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빼게 되면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이제 1을 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네가 음수가 되겠구나. 델타 t는 양수잖아요. 여기 양수가 되고 한 고정점이 이제 t점이 보이죠. 그래서 너도 x 프라임 t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겠고 속도가 위에 있는 위치의 변화량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너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전진, 후진 이렇게. 속도는 그래서 부호가 있다 생각해주고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순간순간에서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면 순간 변화율 이렇게 보면 되겠네. 순간 변화율 이렇게. 결국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는 것은 VT는 x를 미분하면 되겠는데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잠깐 넘어가세요. 내가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물리 수업이랑 수학 수업을 같이 들었던 그때인데 같이 동시에 만났었을 때가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셔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 미분 쪽 설명을 해주시고 물리 선생님, 나 관자 주자 선생님이 계신데 물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분이셔. 그분이 역학을 설명하시는데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학 부분은 수학 선생님한테 듣는 것보다 물리 선생님한테 듣는 게 훨씬 더 좋구나라는 걸 그때는 고등학교 때 깨달았거든요. 와, 이게 진짜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역학이 도 같은 놈이 아니어서 그냥 수학적인 관점으로만 설명할 거고 시험에 적합한 부분만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속도까지는 됐죠? 그래요? 지워요. 지금 전진했고 후진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속도요. 평면상이거든요. 평면. 이게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우리가 뭐 역학에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물체를 던지면 x축, y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걔를 보겠다는 거예요. 물체가 막 날아가요.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막 날아가. 날아가서 이렇게 P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의 속도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멀티로 가면 되거든. 시간에 따라서 여기 x좌표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x좌표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아까 여기만 봤잖아요. 여기만 봤죠. 시간에 따라서 y좌표가 결정이 될 거거든. 여기 y축이니까요. y의 t 이렇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P점의 위치는 x의 t, y의 t 이렇게 네 개 변수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네. 시간에 따른 함수
뭐 좌표 이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방금 수트에서 배웠듯이 속도라는 것은 위치, 시간에 대한 순간배열이니까 속도, v, p라고 하고요. 벡터 표시를 보통 달아요. 이렇게. 벡터는 그 좌표인데 이퀄을 써도 돼요. 이렇게 이퀄을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벡터 표시를 걸고요. 속도 벡터는 따라해봐. 속도 벡터. 속도 벡터는 각각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네. x축에서의 속도 생각하고요. y축의 속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너는 x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y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 딱 순간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 속력이 있거든요. 이 속력은 이렇게 좀 기억해 줄래? 속도의 크기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도의 크기. 다시, 속도의 크기. 자, 개미 새끼일 때는 편해요. 내가 시속 5km를 걸어갔어요. 이렇게 5km 걷는 게 되는 건가? 아무튼 5km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속도 입장에서는 플러스 5 거예요. 플러스 5km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뒤로 후진했어요. 시속 3km로 후진했대요. 속도 입장에서 부호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km per hour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속도의 크기니까 그 값만 보는 거거든. 그걸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5km per hour. 이 속력이에요. 뒤로 갈 때도 속도에서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속력 입장에서는 그냥 3인 거예요. 이해했죠? 따라해봐. 속도의 크기. 그런데 이 평면상에서 운동을 할 때는요, 이 속도의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로 봐야 돼서 여기에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세한 내용은 기하를 나한테 수업을 들을 기해서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여기 원점에서부터 원점 출발이라 하면 P점 사이에 이 선분이 있죠? 선분의 길이로 정의해요. 최단 거리로 정의해요. 속도의 크기라는 걸, 벡터의 크기라는 것을 여기 있는 이 피타 쳐야 되는 거죠. 빗변의 길이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돼서요. 너를 제곱하고 너를 제곱한 다음 루트를 박으면 되잖아요. dx dt 이걸 제곱하고요. dy dt 너를 제곱하고요. 이렇게 속력을 정의하고요. 위에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루트에다가 x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지금 물투하는 사람 있나? 주정이 혹시 안 하나? 뭘 원하는 거 물원의 역학에 이거 미분 치는 거 나오나? 그건 안 나오니? 아, 요즘 물리를 내가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예, 예전에 물리 좋아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어. 나는 물화단지 원투 다 했다. 사탄도 다 했다. 미친놈인가? 수능도 사과탕 다 봤다. 미친 새들.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G2. 야,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던데. 혹시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플러 법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돌잖아, 이렇게. 이게 빙빙빙 돌잖아. 이게 타원 그 곡선 타고 이제 가고 막 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케플러 할아버지 만든 건데 거기 들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 모르는 거야. 모르겠고. 물투는 좀 재밌었어요. 다 수학이라서. 역학은. 전자기에서부터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전자기 이거 싫어했고요. 생명, 그 옛날엔 생물, 지금 생명과학 하기 싫던데요. 무슨 뭐 세포지, 세포에 무슨 유전, 뭐 이러잖아요. 너무 싫더라고요. 화학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온화 순서. 혹시 뭐 주기율표 이런 거 외워야 되네? 나 그거부터 싫었어요. 주기율표 왜 외우냐고 도대체. 로그표를 외우라 그러지 왜. 이랬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선생님의 영향도 있죠. 맨날 패시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자, 주기율표 첫줄 시작. 물어. 근데 어떻게 뭐 니카바카 나와 이게 외우고 앉았냐? 죽도록 패요 이렇게 모델이. 싫었죠. 그래서 사과탕 속도를 많이 쏘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면상에서도 속도를 정의할 수 있다. 속력이란 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치워요. 네모 2번.
가속도요. 가속도가 영어로 이게 뭐냐? 엑셀러레이터냐? 엑셀러레이션이냐? 뭐냐 이거? 내가 이미 100개를 들었잖아. 헷갈린다고. 그럼 가르쳐줘야지, 내가. 야, 영어 단어 시험 열심히 보는 대진아. 가속도, 영어로. 엑셀레이션이냐? 엑셀레이션? 아, 맞겠죠. 고마워요. 하여튼 A. 오케이? A. 자, 가속도는 똑같아요.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자,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의 식을 쓰려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뭐 순간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뭐 하겠죠. 뭐 이렇게요. 델타 t를 영어로 보낼 거고요. 델타 b를 델타 t로 나누는 뭐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죠. 그 결국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치면 가속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애초에 속도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으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치면 가속도가 나오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계속 원함수랑 도함수의 관계, 원함수랑 도함수의 관계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계속 미분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 가속도는 뭐 가속하는 게 있고 감속하는 게 있고 등속하는 게 있잖아요. 가속하는 것은 밟는 거잖아, 이렇게. 딱 밟아. 그럼 쥐잉 하고 가잖아. 감속하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지.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는 거고. 등속, 이런 거 있잖아. 등속 원운동, 이렇게. 등속 원운동 그러면은, 여기 말하면 그럴까? 얘가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가고자 하는 접선의 방향인 거죠. 그러면 얘가 힘이 이쪽으로 작용되는 거죠. 됐어요, 아무튼. 됐어요. 감속, 등속. 됐어! 뭘씨 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두 번 미분했잖아요. 두 번 미분했으니까 x를 두 번 미분했어.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d 제곱의 x, dt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렇게 됐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이슈거리는 이제 이게 아니야. 우리 지금 접근 시간이잖아. 접근 시간이니까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고 미분해서 이렇게 수직선에서의 운동이랑 평면상의 운동을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걔를 가지고 잠깐 놀아볼 생각인가요? 그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거. 위치부터 합시다. 세 번째. 위치. 지금 배운 것에 의하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치면 속도가 나온다 했어요. 근데 이 위치라는 것도 부호가 있잖아. 처음에 내가 원점에 있다가 3만큼 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만큼 빽했어요. 이렇게. 이만큼 빽하면 나의 위치는 1이잖아요. 3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 했다가. 근데 운동거리는 다르거든. 3만큼 갔다가 이만큼 빽했으면 나는 5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운동거리랑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위치랑 운동거리는 비교할 필요가 있고 운동거리 뭐 이동거리 다 좋아요. 그 위치라고 그냥 해도 좋고 위치의 변화량이 해도 좋아요. 두 개는 좀 달라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며. 응. 그러면 또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그랬지. 둘 다 부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를 시간으로 적분을 치면 위치가 나올 것 같은 거야. 적분도 부호가 있잖아.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시간이 뭐 1초부터 3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해 볼래?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분을 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가속도 함수를 시간으로 적분을 치면 속도가 나오겠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 1초부터 3초 사이에 속도를 모아세요.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적분을 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x x
x 좀 이따 하고. 속도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봤어. 이 정도 만들고요. 여기를 A, 여기를 뭐 C, 여기를 B 이렇게 할게요. 여기 T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BT라고 합시다. 속도가 이제 이렇게 됐대. 속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음이었다가 양이었다가 다시 음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무슨 운동한 거냐? A초 전까지는 뒤로 간 거지. 이렇게 뒤로 막 간 거야. 시작하자마자. 뒤로 갔다가 A초가 되는 순간 다시 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갔다가 A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제로예요. 딱 멈췄다가 A초 이후는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C초가 되면 딱 멈췄다가 그 이후는 뒤로 다시 갑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기억해 주세요. 얘 넓이를 나는 4 정도로 생각하고 넓이에요. 넓이는 4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한 거고 여기에 넓이는 뭐 3 정도로 생각을 할게.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됩니다. 위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프라임 t의 dt를 봅시다.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얘를 적분치 다음에 b 집어넣는 거에서 a 집어넣는 거 빼는 거잖아요. 얘가 이거 아닌가? x의 b 빼기 x의 a 이렇게 되잖아. 일단 개미로 보자. 개미로 보자. x 좌표만 있는 걸로 보자. 그럼 시간이 b초였을 때의 위치에서 a초에서의 위치를 빼란 얘기야. 위치의 차지. 위치의 차. 변이라고 부릅니다. 위치의 변이랑. 변이 그렇게 불러요. 아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x 프라임 t가 속도니까 일로 오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의 d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vt의 dt예요. 그 말이니까 잠깐만. 또 여기 A에서부터 B, C까지 할까요? A에서부터 C까지 속도를 적분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왔잖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걸었어요. 얘는 위치의 변화를 하게 된다고. 되겠죠? 위치의 변화를 하게 된다. 위치의 변화를 하게 왜냐면 뭐 이럴 거 아니냐. 예를 들어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x 프라임 t에 dt가 되는 거니까 얘가 x의 C에서 x의 A를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빼는 거라서 C초 후에 C초에서의 위치에서 H초에서의 위치를 그냥 뺀 거야. 위치 변화량을 부른다고. 근데 여기 보면 정적분의 결과가 양수잖아요. 위치의 변화량도 양수가 되겠네. 괜찮아? 그렇게 되겠죠. 여기요. 너는 넓이가 3이라고 했잖아.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VT의 DT를 해요. 예를 쓰다 보면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X 프라임 T의 DT를 했죠. 너 써봐요. x에 b에서 x의 c를 뺀다고 이렇게. 근데 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잖아요. 네가 음수란 말이라고. 그 x에 b에서 x의 c를 뺀 게 음수래요. 너의 위치가 맞는 게 뭐 2였다면 너의 위치는 뭐 3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처의 위치가 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 시처의 위치가 3이 돼서 걔를 뭐 빼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딱 이런 관계지. 위치를 네가 구하고 싶잖아.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속도 함수를 던져고 말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치 또는 위치의 변화량 다 좋아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위치 또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전적분을 걸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일단 결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t초 후의 위치를 생각해봐. 그러면 위치 초기값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t0. t0가 뭐 0초일 수도 있고요. 1초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몰라요. 위치의 초기값을 설정하고 처음에 위치가 뭐 3에서 출발했는지 뭐 4에서 출발했는지 5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잖아요. 좌표가. X축에서만 보면요. 위치의 초기값이에요. 보통 0이 많아요. 보통은 0이에요. 보통은 0인데 아닐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의 시작도 0초인 게 보통 많아요. 시작부터 이제 가는 게 많아서 인테그랄 뭐라 해야 돼 여기 t 제로부터
t까지 vt의 dt 쓰셔도 되고요. 이 말은 x 프라임 t의 dt랑 똑같은 거니까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x 프라임 t의 dt 이거 뭐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실제 계산해보면 그렇거든. x에 t0가 있고요. 더하기 너에서 너 뺀 거잖아. 그러니까 x에 t 빼기 x의 t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날아갈 거니까 그 xt가 이 xt랑 똑같게 되거든. 그 똑같게 된다는 말을 해석만 했을 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 위치라는 것은 위치 초기값에다가 속도를 정렬분 걸어서 설계해주면 되겠네. 보통은 여기가 0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위치는 결국 속도를 적분하는 거야라고 설명해도 큰 지장이 없을 상태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다시 그 그림을 보자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명확한 개념만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던지자. 이번에는 조금 이쁘게 이렇게 던지자. 이게 0이고 어, A초고 B초고 속도 함수를 던졌어요. 넓이가 5고요. 넓이가 3이었대요. 무슨 운동을 했는지 보자고. 속도를 정적분을 걸면 위치의 변화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A초가 될 때까지 이쪽 방향으로 갔지. 5만큼 갔다 합시다. 5만큼 갔다 합시다. 정적분의 결과가 위치의 변화량이랑 똑같았으니까 넓이랑 똑같은 거라서 정적분의 결과가 5였으니까 5만큼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처음 0이었다가 5만큼 갔어요. 이렇게. 갔죠. 가서 A초가 되는 순간 뒤로 얼마만큼 간 거니? 3만큼 간 거지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5만큼 갔다가 3만큼 갔으니까 나의 위치는 얼마 되는 거야? 2 된 거라고. 위치의 변화량도 이거라고 그냥 위치만 모르면. 근데 운동거리는 게 다르지. 5만큼 갔다가 3만큼 갔으니까 운동거리는 8일 거 아니야. 되겠어요? 위치는 2지만 운동거리는 8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운동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운동거리, 이동거리, 운동거리, 거리. 거리라는 것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 때리면 안 돼.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찢어서 했겠지. 0에서부터 a까지는 vt의 dt를 할 거고 양의 값을 갖는 거니까 넓이랑 전적분의 값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야지. 마이너스 vt의 dt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운동거리, 이동거리요. 그럼 결론 위치는 정적분, 운동거리는 넓이. 되겠어요? 위치는 정적분, 운동거리는 넓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는 정적분, 운동거리는 넓이. 위치는 정적분, 운동거리는 넓이. 라고. 근데 아까 속도의 크기를 뭐라 했더라? 속력이라고 했지? 속력 정적분 치잖아요. 그럼 그게 운동거리인 거예요.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평면으로 봅시다. 위치. 이것부터 봅시다. 위치랑 그 이동거리 같이 볼게요. 아까 x의 t라는 것이 위치의 초기값에다가 t0부터 t까지 vt의 dt를 하면 x좌표가 위치가 결정된다는 걸 배운 바가 있고 y의 t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도. y좌표도 그 위치의 초기값에다가 t0부터 t까지 vt의 dt 이렇게 다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면상에서도 이 좌표를 따로따로 보기 시작하면 될 일이겠지. 각각의 위치들은 그렇게 표현한다. 이 첫 번째로. 두 번째요. 이동거리야. 이동거리는 이게 좀 불편한 게 아까 그 속도가 있는데 속도 벡터를 표현해 보자고. 그럼 걔는 dx의 dt, dy의 dt. 이랬었잖아. 좌표가 던져져 있으면
각각 시간으로 미분치면 된다. 이제 그랬죠. 그때 속력이란 이 벡터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루트에다가 dx dt 너를 제곱하고요. dy dt 너를 제곱하고요. 이렇게 하면 속력이 된다 그랬다고. 자 그러면 이 속력을 적분하는 게 뭐라고? 이동거리 그러지 않았어요?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 그랬잖아요.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 n이라는 말은 인테그랄 속력을 적분치세요.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이 말이 되는 거고 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오죠? dx dt 너의 제곱이 되고 dy dt 너의 제곱이 되고 dt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더라? 곡선의 길이에서 봤죠. 곡선의 길이에서 봤어요. 곡선의 길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만도 한 게 물체가 이렇게 운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딱 강도한 거예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동거리, 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평면상에서는 이거 다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동거리 이거 다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평면상의 운동 입장에서의 그 이동거리는 곡선의 길이랑 똑같다는 말이고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결국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에 속력이 이렇게 정의되다 보니까 속력을 적분 걸면 걔가 이동거리가 되고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곡선의 길이를 증명할 때 이렇게 했다고 K번째 조각을 설계했었지. 이렇게 K번째 조각을 설계해서 여기가 델타 X라 해요. 그러면 아주 미세 구간으로 가면 여기가 직선처럼 보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선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X라면 이만큼의 거리는 델타 Y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미세 구간에서는 아주 좁게 델타 X를 좁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직선처럼 보일 거라고. 근데 그 직선은 델타 X의 제곱에다가 델타 Y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바꾸면 되겠다. 이랬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들을 매우 많이 합하면 곡선의 길이가 되지 않니? 했단 말이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끝까지 봐봐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거고요. 루트에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아이고 y의 제곱 이걸 열심히 합해 볼게 이렇게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꿔서 썼어요. 첫 번째는 루트만 주목해서 보세요. 루트에다가 델타 x를 이렇게 뽑아. 얘가 들어가면서 델타 x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델타 x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안에 게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앞에 달린 게 리미트 시그마가 달린 거지. 해서 너를 표현한 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다가 1 더하기 뭐 y 프라임도 좋고요. f 프라임 x도 좋아요. f 프라임 x도 쓸게요. f 프라임 x의 제곱이라 쓰고 dx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었고 임의의 양함수에 의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식을 쓰세요.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 리미트 시그마가 있죠. 루트가 있네요. 이번에는 얘를 그 속도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델타 t를 뽑아요.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델타 t를 뽑아요. 그럼 얘가 하나 들어가면서 델타 t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델타 t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식이 나오려면 델타 x가 있고 델타 t가 있고 널 제곱을 치게 된다고. 델타 y가 있고 델타 t가 있고 제곱을 치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x하고 y가 t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세타도 괜찮아요. 루트에다가 뭐 델타 세타를 뽑았다 쳐요. 그럼 델타 x, 델타 세타 너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델타 y, 델타 세타 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적분모드를 바꾸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다가 dx dt 너를 제곱하고요. dy dt 너를 제곱하고요. 여기다 dt를 붙여야지 이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얘를 쳐다보면 이게 이제 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속력 이런 거예요. 속력을 적분 쳤어요. 속력을 적분 쳤으니까 이동거리가 돼요. 평면상의 운동에서는 그 이동거리가 곡선의 길이랑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세타에 관한 식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를 붙이면 루트에다가 dx d 세타 너를 제곱하고요. dy d 세타 너를 제곱하고요.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나 이 얘기가 같은 얘기구나. 같은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결론이요. 위치는 속도함수를 정적분을 걸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요. 운동거리,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속도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치면 되는 거고요. 가속력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못 들어봤죠? 쓸데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은 끝났죠? 이제 문제 풉시다. 갑시다. 교재에서 62페이지 4-1, 2, 3, 4를 봐요. 4-1, 2, 3, 4.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1. 그림 그리는 동안 풀고 계셔 보세요. 원점 출발했대요. 원점에서 출발, 보통 원점 출발이 많아요. 원점 출발을 해서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 후의 속도가 다음 그림과 같대. 자,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죠. 여기가 속도의 부호가 양수고요. 음수고요. 더함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양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은 앞으로 갔다가 2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갔다가 4초 이후에는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양이면 이쪽, 음이면 저쪽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저런 운동을 하겠구나. 그럼 기억이요.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네요. 안 멈췄는데? 계속 얘는 가고 있었었는데 멈추지 않았잖아요. 속도가 이제 제로가 되는 점이 없잖아요. 기억은 거짓말이고요. 벌써 졸려요? 니은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대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랬으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포인트 삼으면 되겠죠. 일단 오른쪽으로 갔다가 2초 가다 한번 꺾었네요. 한 번. 꺾었다가 4초 가다 다시 한번 꺾었죠. 2번. 쭉 이제 가게 돼요. 2번 바꿨잖아요. 니은 거짓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은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 지점에 있었네.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얘가 이동한 거리가 이 부분의 넓이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넓이가 1이잖아.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는 얘는 2초 동안 1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넓이를 보면 또 1이지 않니? 넓이가 또 1이잖아. 그러니까 2초 동안 1만큼 갔다가 4초까지 다시 1만큼 빽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출발하고 나서 4초 출발점에 있었냐.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출발 지점에 다시 위치가 있었었겠죠. 그러면 참이고요. 리을. 리을은 운동거리는 6이네요. 운동거리 6이라는 얘기는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방금 넓이 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1이고 1이잖아. 이 넓이 구하면 3이고 여기 1이고 두 개 평균 치면 2고요. 높이 1이고 2네. 그러면 뭐 얼마야? 4냐? 넓이는 4니까 운동거리는 6이 아니겠네. 4겠네. 그러니까 리을은 거짓말이에요. 그 디귿만 참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것을 이제 곡선이나 임의함수를 줘서 적분을 직접 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 적분 문제로 바뀌는 거고. 402번. 원점 출발. 편한 놈이네. 시각 t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대요. 위치 함수네요.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위치가 0초 위치가 ft인데 얘는 f't네요. f't니까 속도 함수네요. bt랑 똑같은 거죠. 속도 함수가 되고 여기는 1이고 여기 3이에요. 이렇게.
얘는 1초 동안은 앞에로 갔다가 1초부터 3초까지는 뒤로 갔다가 3초 이후부터는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했겠네. 이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 여기 아닌가요? 1초부터 3초 맞죠? 반대 방향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넓이 구하려면 식을 세워야지 뭐. 2차식을 세워야 돼. t 빼기 1이랑 t 빼기 3 이렇게 만들어 놨고 0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그 t제곱의 개수가 뭔지 몰랐는데 원래는 0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네. t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알겠네. 이번에 넓이 구하래요. 교점 x표 차 세제곱 3 곱하기 2 6이고 절대값 a니까 1을 쳐서 3분의 4인가요? 이렇게 미동거리는 3분의 4야. 그러면 되겠고 3번 4번 볼까요? 열차 버스야 이거. 18m/s로 움직인대요. 열차가요. 브레이크를 걸고 t초의 속도가 표시가 된대요. 브레이크를 딱 걸고 또 줄겠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데 이 t가 18 빼기 2.1.2t 1.2t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브레이크를 건 다음부터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구하래. 뭐 이동거리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브레이크를 건 다음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 이 이동거리를 그 공주거리라고 불러요. 공짜 주행거리 그래서요. 공주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걔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정지할 때까지니까 속도가 제로가 될 때의 t를 구해야 되거든. 1.2t가 18이 되는 거잖아. 12t가 180이죠. t를 구해요. 18이죠. 60이에요. 아닌가요? 15초 네. 15초 후에 멈춘다는 얘기네요. 15초가 되면 멈춰요. 그러면 0초부터 15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그 이동 거리는 원래는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치의 초기값이 있다면 걔를 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vt dt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필요가 없는 게 처음에 원점 출발이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넓이만 구하면 돼. 근데 15초까지니까 여기서부터 15초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프가 너무 편하거든. 이렇게 있어서 속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15고요. 여기서부터 15까지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넓이 구하면 되잖아. 삼각형의 넓이. 속도 함수가 얘니까요.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18R이었잖아. 여기 넓이 구하면 되죠. 15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이냐. 이렇게. 뭐가 되는 거니까? 135? 뭐 멀리도 간다. 135m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건 다음부터 120m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15초 걸렸단 말이에요. 15초 걸렸을 때 이동 거리가 135m였잖아요. 120m까지 걸리는 시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t가 이쯤에 있을 거라고. 이것도 덜 갔을 거 아니냐. 여기가 다 왔을 때가 135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120이 되는 t를 구하면 되겠네.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런 식이네요. 넘어가고 4번이요. 곡선이라면 적분을 칠 텐데 직선이니까 그냥 간 거야. 엘리베이터요.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2초 동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묻는 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함수가 필요했을 거라고. 그렇죠? 속도를 추론해 놓고 가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겠지. 근데 3m/s 제곱이니까 적분 치면 3t잖아요. 맞죠? 3t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3t가 되겠네. 여기 2초까지. 그다음에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래요. 이거겠네. 그러면. 속도가 변함이 없어.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고. 10초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이겠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내려가면 되겠지. 이게 내려갈 거네.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 이 집어는 6이니까 여기가 10,6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요. 마이너스 2t에다가 10 집어넣어도 6 나와야 돼. 26인 거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가 13초라는 걸 알게 되겠네. 그럴 때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속도가 제로인 게 멈추는 거잖아요. 멈출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넓이 구하면 되겠는데. 삼각형의 넓이랑 사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시던지 아니 다 구했잖아. 여기 밑변의 넓이 다 알잖아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시던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미적분에 있는 거 합시다.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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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뭐 별거 없어요. 88, 87, 88 88페이지, 89페이지 그쪽에 있는 거 살짝 할게요. 88부터 318번으로 X가 코사인 T고요. Y가 사인 T고요. 이 문제 좀 귀엽죠? T가 0에서 파이까지래요. 이때 길이를 구하라? 암산각이야 이거. 왜? 잠깐 봐요. 일단 이것처럼 4개 변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혹시 이거 두 개는 하나로 엮을 수 있지는 않나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아. 이게 원 같지 않니?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잖아요. 단위원이거든 이거. 근데 T가 어느부터 파이까지 간다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원이 생길 거라고. 맞지? T가 이제 각이니까. 반원이 생길 텐데 그 반원의 길이를 구하라고? 반원의 이거 원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럴 거니까 반원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겠죠? 파이가 되겠네. 길이를 구하면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구직을 좀 해보자 이제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있어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 식이 표현한 거지. dx dt 너를 제곱하고 dy dt 너를 제곱하고 루트를 받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적분을 거는 거지. 적분을 A서부터 B까지 걸고 DT로 하자. 이게 곡선의 길이었을 거니까요. 양함수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네. 그래서 dx dt니까 이거 x를 t로 미분을 쳐요. 미분을 치면 마이너스 사인 t인데 제곱하래요.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얘를 y를 t로 미분해요. 코사인이잖아요. 이렇게 제곱해요. 코사인 제곱 t. 루트를 박아요. dt를 하래요. 어차피 약간 1이거든. 이렇게. 1이니까 뭐 하면 파이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9번이요. 매개변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곡선의 길이는 이 식으로 쓰는 게 편하겠구나. 고 생각하시고. x가 0에서부터 6까지 흘러간대요. 곡선이 뭔지를 궁금해하지 맙시다. 미분치고 하려면 피곤하니까요. 3분의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2분의 3제곱. 너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양함수 형태잖아요. 양함수 형태니까 1 더하기 f'x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받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dx. 이런 형태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증명했었죠. 그러니까 y''이 필요해. f'x가 필요하니까. f'x, y' 다 좋아요. 미분을 하면 차수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2분의 3이 떨어지죠? 2분의 1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2가 되고 1을 땄죠? 1 까면 2분의 1이 됩니다. 에다가 속미분해서 곱해야죠? 2x가 돼요. 이렇게 마저 정리하면 2 털고요. x에다가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왔네요.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썼어요. 응? 아,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x 제곱.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델타 y의 제곱. 이게 곡선에서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직선이었었죠. 직선의 루트를 봐보면. 빗변의 길이었었죠. 요거 기억나세요? 다시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미세 구간을 보면은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미세 구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의 차를 델타 x로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잖아? 왜 델타 x인 거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델타 y겠네. y 값의 변화를 알리니까 델타 y. 그래서 여기는 빗변을 표시해보면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루트를 박은 거라고.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 이걸 떠올려가면서 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 리미트 시그마가 있는데 루트에 이 오른쪽에다가 델타 x를 딱 빼는 거야. 이렇게. 빼게 되면 들어가면서 델타 x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식이 맞으려면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 너의 제곱 이렇게 썼겠네.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박으면 여기 1이 되고요. 이건 f 프라임 x가 되고요. 제곱해서 dx가 바뀐 거라고. 그렇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루트에다가 f 프라임 x의 제곱이잖아. 이 새끼 제곱이겠고. 이게 1 더하기. 너의 제곱이라는 말은 x 제곱에다가 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이건 이제 적분치라는 얘기로 바뀌었네. 이것도 좀 할만한 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전개해 보면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나오거든. dx가. 이쪽으로 가면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루트인데 양수니까 그냥 벗기고 나가자고요. x제곱 더하기 1의 dx가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그 길이가 나오겠네. 이렇게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곡선의 길이 정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리하고 10번, 11번 봅시다. 정리하고 10번, 11번. 계산의 문제야. 이쪽 족구는 계산이 좀 짜증나는 게 있고 잘못 생각하면 한천포로 가고 그래. 이런 거 보면 잘할 수 있나요?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를 봤어요. 민호. 이 함수 무슨 대칭이야? 이잖아요. x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 똑같을 거니까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봐. 야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 함수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fx고 이게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y축 대칭 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리려면 그리지. 귀찮으니까 그리지 말자고. 저걸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함수 꼴이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루트를 받고 1 더하기 f 프라임 x 대신에 y 프라임 쓸게요. y 프라임의 제곱을 하고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미분 친 다음에 제곱해야죠.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상수랑 변수랑 있을 때 미분은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여우처럼 가야 돼. 가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있고 루트에다가 1 더하기 제곱할 거잖아요. 4분의 1에 이렇게 돼요. 제곱이요. 99% 확률로 루트 벗기고 나간다 이거.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 루트가 안 벗겨지잖아. 각종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막 삼각 치환한다거나 대식성 연구한다거나 별짓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해 있을 때 루트가 박혀 있잖아. 이 루트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벗겨지겠지. 해봐요. 4분의 1로 묶어. 4분의 1로 묶으면 앞에는 4지. 뒤에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4를 머릿속에 이렇게 보면 오케이. 원전적 없이 이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으로 바뀌겠군. 이렇게 보면 이제 성공이에요. 거기다가 루트를 달았잖아요. 루트를 달았으니까 결국 이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루트 박은 거니까 2분의 앞으로 보내고 절대값인데 양수인 게 분명해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 이렇게 적분을 하게 돼요. 근데 요 함수가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y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하고 두 배 쳐도 되잖아요. 2가 나가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야겠네. 너무 접근하면 되네. 얘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계산 이제 D가 하시면 되겠어. 루트가 벗겨질 거야. 예측해놓고 계산해야 돼요. 루트가 벗겨질 거야. 예측해놓고. 그렇게 하시고 말했고. 이쪽 부분은 좀 공식 이해하고 상황만 이해한 다음에 풀면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그 초기의 그 개념 있잖아요. 속도의 개념이랑
가속도의 개념이랑 위치의 변화량의 개념 이런 것들을 흔들흔들거리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작년 재작년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도 잘 살펴보면 할만하기 때문에 변별하려고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보자고요. 실수단체 집합에서 이기함수를 갖고 F0은 0이고 F1은 루트 3이래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루트 1 더하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귀여워요 이것도. 귀엽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야 된다. 곡선의 길이지. 양함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1까지의 곡선의 길이의 표현 아니에요? 곡선의 길이가 가장 최소값이니까 짧을 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0은 여기 있었어요. 1,3이니까 이렇게 가죠. 1이고 루트 3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물론. 근데 최단거리, 곡선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이 직선밖에 없잖아. 가장 짧잖아. 그거 하는 거죠. 1대 3대 2가 되는 겁니다. 2가 돼서 길이가 2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뒤에 하나 보실게요. 111페이지. 따끈따끈한 문제죠? 작년 문제입니다. 월평가원 40번 111페이지 40번 시작. 이런 용 처음 나왔다. 이때 절대값 걸고 물어보는데 요즘 문제를 잘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애들 망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시작은 같을걸? 얘가 음함수가 아니잖아. 양함수잖아. 양함수니까 곡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ln 4부터 1까지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받고 dx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거야. 얘가. 그치? fx 제곱이 될 거니까. y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거지 이제 절대값이. 얘가. 꼴보기 싫은 거라서 y라는 함수를 다시 쓰세요. 크기 시작이겠지. 절대값 보면 벗겨놔야지 뭐. 그럼 기준점이 여기를 봐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겠고 여기를 봐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를 봐야 절대값을 벗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요. 여기는 양수잖아. 따로 계산할게. 2분의 1에다가 2x제곱 빼기 1이 되고 중괄호 이렇게 쳐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빼기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사라지네요. 빵입니다. 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제시 똥이네요. 그 다음에 x보다 작을 때를 해요. 작을 때를 하면 2분의 1에다가 앞에 있는 얘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고요. 여기도 음수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좀 사람다워 보이네. 뭐야? 마이너스 2니까 1 빼기 2분의 이렇게 써야겠는데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 2니까 2분의 2면 1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2로 묶어놓고 마이너스 빼놓고 저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이니까 미분 칩니다. 조심. 미분을 치면 y 프라임입니다. 0이죠. 개구간으로 바뀌죠. 개구간을 그대로 써야죠. 얘는 미분 쳐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고 분모는 이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4분의 그대로 두시고 이거 미분 치면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다음 그냥 적분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더함수인데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0, 0 똑같죠. 그러니까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등을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케이? 적분할 때는 지장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함수를 쓰고 0보다 컸을 때는 이 함수를 쓴다 했으니까 구간을 나눠야겠네.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로 나눠야죠. 이게 음수잖아. 음수일 때는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이었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의 dx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이걸 제곱 쳐야 돼요. 해요. 1 더하기 너를 제곱 칠 거니까 4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거기다가 루트를 박았어요. dx고요.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 1까지는 0입니다. 0. 0입니다. y 프라임 제로예요. y 프라임 제로예요. 그러니까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dx라고 써야겠네. 여기 실수가 많았어요. 그럼 여기가 0에서 1까지 가는데 1을 적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얘가. 맞지? 1을 적분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너는 그냥 1이야. 이제 이거 풀어봐. 완전 정식 바뀌어갖고 풀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4분의 1을 묶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까랑 똑같아 보이죠? 4분의 1로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루트에다가 4분의 1로 묶을까요? 4분의 1로 묶으면 4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너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뭐 바로 바뀌어지지 뭐. 얘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너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단계 할 수 있어요? 나가고 바뀌고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기초분석 40번 문제가 작년에 여기서 실수한 애들이 많아요. 그냥 적분 치다가 이 뒤쪽에 있는 거를 실수했던 애들이 많아요.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이었는데 그냥 날려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십시다.